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랫동안 이 부부를 취재를 해보면 이 녹취록에도 남편이 영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나와요. 나는 뭐 무당도 이기는 무당이지만 네. 윤석열도 남편도 영적이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비선실세로서의 김건희 씨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비선실세가 무서운 거는 합리적인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나서 은밀한 방법으로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게 최순실이 정확하게 그랬어요. 박근혜한테. 그러니까 네. 비선실세로서 존재는 할 수 있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두 부모를 여의고 아주 정신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최태민에게 사실 그루밍이 당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대학 다닐 때까지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흔들림이 많은 상처가 많은 그럴 수도 그 있어요. 자주 운다는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영적인 남자 잘 네. 흔들린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그루밍을 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은 23일 밤 특별 합동 생방송으로 진행한 김건희 7시간 미공개 녹취 공개 자백과 거짓에 출연한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기자의 발언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단연코 이 사실이 거의 확정적일 듯 보입니다. 이 이상한 부부관계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 건 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간 이 부부의 관계를 정의하기가 힘들었지만 이상호 기자가 그루밍이라는 말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김건희가 윤석열을 오랜 기간 동안 그루밍하며 조종해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구체화되고 있는 건데요. 그루밍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해야만 지금 벌어지는 이 부부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성렬이하고 맞는다. 그분이 처음에 소개할 때도 너네들은 완전 반대다.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완전 여자다. 네. 근데 누가 그걸 그렇게 보겠어? 근데 정말 결혼을 해보니까 진짜인 거야. 내가 남자고 우리 남편이 완전 여자인 거야. 그래도 야 진짜 도사는 도사구나. 윤석열 후보자가 되게 가정적이다. 그리고 그 가정 내에서 스스로 그 가사 그 분담에 적극적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예, 저희가 이 맥락은 그렇지 맥락에서 않습니다. 비춰보게 되면 그 윤석열 그 후보자가 그 뭔가 김건희 씨에게 상당히 어떤 정신적으로 좀 의존해 있고 뭔가 스스로 자신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그루밍돼 있다고 얘기했죠. 네네. 예, 그런 것이 이제 의심이 되기 때문에 네. 윤핵관 측근 인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자신이 윤핵관과 나눴던 그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윤핵관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랬죠. 임금 그 왕자를 윤핵관 얘기로는 그 이웃 주민이 아니고 사모가 써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모가 그 써준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손바닥에 그 왕자를 쓰고 나간 그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윤핵관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바닥에 왕자를 누가 써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캠프 내에 윤핵관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윤석열 후보자가 사모가 김건희 씨가 왕자를 써주면 그냥 써주는 대로 그대로 가서 토론에 임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정도로 윤석열 후보자는 그 캠프 내부에서 우리가 외부에 알려진 것과 훨씬 다르게 김건희 씨에게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잡혀 있고 주눅이 들어 있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여자다. 또 난 밥을 아예 안 하고 우리 남편이 다 하지. 김건희가 남편에 대해 말한 통화 녹취록 속 발언들인데요. 생각 없이 들으면 윤 후보가 가정적이며 가사 분담을 적극적으로 도맡아 하고 있다라고 들리는데 하지만 맥락을 짚어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이는 윤 후보가 김건희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해 있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내용인데요. 쉬운 말로 그루밍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후보인데,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윤석열을 찍으면
김건희가 대통령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최순실이 박근혜를 그루밍해서 벌였던 국정농단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 황당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고 경제 발전의 나라입니까? 평생 검사만 하다가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 장모 모두가 범죄 혐의에 연록돼서 크리미널 패밀리로 범죄 가족단으로 이렇게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평생 검사만 하던 본인은 물론 부인, 장모 모두가 범죄 혐의에 연루돼 크리미널 패밀리, 범죄 가족단으로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어떻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고 경제 발전의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저 또한 피 끓는 심정입니다. 더구나 무속에다가 국정을 의존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맡기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배승 라스푸틴에게 국정을 위탁했다가 망했던 니콜라 2세와 알렉산드라의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보면서 신돈에게 흘렸던 공민왕의 폐해를 보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선거라는 사명을 가지고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송 대표는 윤 후보의 무속인 논란에 대해서도 무속의 국정을 의존하는 이런 사람에게 맡기면 대한민국이 심히 걱정된다며 라스트 푸틴에게 국정을 위탁했다가 망했던 니콜라이 2세와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보면서 신돈에게 홀렸던 공민왕의 폐해를 보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승리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송 대표는 윤 후보의 지지도를 볼 때마다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반성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힘당 당원으로 성장한 후보가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검찰청장에 임명돼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하자 있는 분이 검찰청장에 임명된 것도 여러 절차상 제대로 검증했나 의문이 있다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로비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를 선임했던 내용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저희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성은 반성대로 해야 맞는 거지만 현재가 더 중요한데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청, 공수처는 대체 뭐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과 관련된 사건들은 물타기, 무혐의 주기, 기소 안 하기 등으로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대로 정권을 이런 무리들에게 내줘야 하는 겁니까?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24일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인 김건희 씨에 대해 정체성이 무속 그 자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인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남편도 영적 끼가 있어 연결됐다. 살다 보니 내가 남자고 우리 남편이 여자였다는 김 씨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추 전 장관은 윤 후보 부부의 만남이 사랑과 인격적 존경심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무속 인연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부부의 성적 정체성도 무속적 사고방식으로 남녀가 뒤바뀌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 밖에서 일해도 남자를 지배하고 공과 사의 구분도 없이 주요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김 씨가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속적으로 당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자신의 영향력 행사가 무속적 수준이 남성보다 위에 있고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에서 김 씨가 내가 정권을 잡는다, 내가 후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 들어가면 무속적 근거로 영빈관을 옮길 거라고 말도 한다. 자신의 권력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그것도 과학적 합리적이지도 않고 무속적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이어 경향신문에 김건희 무속 중독 논란, 핵심은 비선 권력이다라는 기사에 대해 국힘당은 사실 무근이라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김 씨는 스스로 무속 중독 정도를 넘어서서 정체성이 무속 그 자체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언론이 되고 방송이 돼서 이재명 후보의 우월성과 수준 다름을 알려야 할 텐데요. 45일 남았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